가난을 탈출하고 싶으면 우선 1억부터 모아라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 엄청난 정신 수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억을 모은다는 건 어지간히 독하지 않은 이상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 내가 해냈다 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1억을 모으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부자가 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1억을 최대한 빨리 모으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 유의미한 성과가 생기기 시작하고 1억을 힘들게 모았던 기억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는 더욱 신중해지죠. 1억을 모은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500만 원 모으면 해외여행 가고 싶고 1000만 원 모으면 명품 사고 싶고 2000만 원 모으면 차 사고 싶고 5000만 원 모으면 선물 옵션 코인에서 좀만 잘 굴려서 200% 먹으면 1억은 금방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단 3년 만에 불려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1억을 모으게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는 이렇게 재테크와 관련된 경험담과 꿀팁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억을 모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1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1억만 모으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을 모은 다음 날에도 똑같이 그냥 회사에 출근하고 야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죠.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내 통장에 찍힌 9자리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뿌듯하거든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같이 1억 모으라 그래서 1억 모아왔는데 1억을 모은 이유에 대해서는 왜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지? 라고 말이죠.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1억을 모은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똑같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경매 투자나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길이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은 재테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똑같이 저축하면서 나한테 어떤 재테크가 잘 맞을지 고민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부자가 되신 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부동산과 사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2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요즘 SNS 보면 1억 가지고 뭐하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1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과연 1억을 모아본 사람들일까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집도 살 수 있는 돈이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마셔도 무려 58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1억을 무시하는 이유는 1억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사실 1억을 모으는 건 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사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에 평생 한 번도 참여를 못 해보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진짜 부자들은 처음에 1억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굳이 검증되지도 않은 댓글로 1억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라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1억을 모은 이후부터 복리가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1억을 모으기까지가 정말 어렵지만 일단 한번 복리랑 친해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5%로 돈을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이 되려면 84개월, 만 7년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1억을 모으고 나서 다시 1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그 다음 1억을 모으기까지는 63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2억에서 3억까지는 49개월, 3억에서 4억까지는 42개월이 걸립니다. 점점 줄어들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연봉도 오르고 공부도 좀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억을 모은 다음에 저축 금액을 늘리거나 수익률을 높이면 훨씬 더 빨리 5억, 10억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1억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1억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는 관점에서 10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7% 저축하면 10억까지 총 28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다시 336개월로 역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저축했던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297만 원씩 저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처음에 50만 원, 100만 원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1억에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 1억을 모으겠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거절하기도 애매하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요. 나중에 돈 들어오면 갚을게. 부모인데 이것도 못 해주냐? 하면서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처음 저축할 때 한 달에 100만 원이 실제로는 300만 원 이상의 가치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300만 원, 5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빌려주게 되면 실제로는 900만 원, 1,500만 원씩 빌려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900만 원, 1,500만 원 모으려면 1, 2년 쎄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500만 원씩 빌려주는 건 그냥 내 인생 2년 깎아먹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자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이자는커녕 원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20대 때 도시락 싸고 커피 먹고 싶은 거 참고 옷 맨날 똑같은 거 돌려입고 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저축한 그 100만 원은 최소 300만 원에서 64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4번. 소비 욕구가 줄어듭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해외여행, 명품 가방,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돈을 펑펑 쓰지만 9천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더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채운 1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 금액을 깨고 싶지 않아져요. 정말 신기하게도 뭘 사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살 수 없어서 못 사는 것과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건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5번. 위기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이쯤 되면 보통 대리급 정도 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바쁠 때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정도가 다릅니다.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내가 당장 내일 때려쳐도 나를 지켜주는 1억이 있다는 사실이 회사 생활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큰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나를 지켜줄 1억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뭘로 메꿔야 되나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억을 모으면 달라지는 5가지. 투자에 눈을 뜨게 되고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소비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선택권과 기회를 넓혀주는 시작점입니다. 저도 회사 15년 다니는 동안 계속 도시락 싸고 다녔습니다. 명품 가방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밥도 자꾸 싸먹게 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하면서 좀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해요. 20대 때에 비해서 도끼가 좀 빠진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은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에 1억의 중요성을 정리해보았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1억 모으기 시작해봅시다. 저도 실천하는 방법들 꾸준히 공부하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공유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1억 모으실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억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지 실전 꿀팁이랑 제가 2천만 원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3년 만에 1억까지 불려본 경험담도 들려드릴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